안녕하십니까. NWN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뿌라비룬의 예상 진로가 느려지고 멀어졌습니다. 한반도를 비껴가며 일본 서부 지역을 타격할 거란 예보입니다. 특히 예상 진로에 따르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다소 느려져 오늘 아침에야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진로상 태풍 뿌라비룬의 이동 궤적도 상당 부분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던 이번 태풍은 목포, 여수 등 전남 지역을 가까스로 비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 일본 후쿠오카 등 서부 지역이 대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한편 태풍 진로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오늘 오후 3시 이후 경남 일부 지역에 강풍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태풍은 오는 4일 오후쯤 독도 북동쪽 약 420km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 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 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9일 만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재개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평양행에서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시설 신고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가 협상이 순항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 협상팀이 1일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만나 비핵화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방송 CNN이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은 이번 접촉에 대해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고, 검증, 폐기 순인데요. 미국으로선 정상회담 뒤 첫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1차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한도 이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피가 2일 미중 무역 분쟁 우려로 급락해 1년여 전 수준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59포인트 내린 2271.5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작년 5월 10일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좋지 않았고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대외 악재가 매우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급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등이 대부분 떨어졌고 시총 상위 10위 내에서 오른 종목은 LG생활건강이 유일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40포인트나 급락한 789.82로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닥 지수가 800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 지원을 허용하고 일면 4일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합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다음 달까지 사학비리 집중조사감사단을 운영해 최대 15개 대학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달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부총리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교 입시 및 각종 정책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며 헌재가 동시 입시는 문제없지만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며 4일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세부 계획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진보 교육 공약에 대한 속도 경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조정하고 조율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들 상당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완급 수위 조절 및 조정 역할을 할 뜻을 밝혔습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탄로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정당국이 한진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달 4일에서 5일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데니스 체리셰프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러시아가 또다시 도핑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러시아 스포츠 잡지 스포츠 위켄드가 최근 이번 월드컵에서 러시아의 영웅으로 떠오른 체리셰프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최대 4년 출전 금지에 달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 규정한 금지 약물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의료용 목적으로 이용된 게 아니라면 최대 4년 출전 금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체리 셰프는 도핑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체리 셰프는 이번 대회에서 3골을 넣으며 골로빈과 함께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체리 셰프의 활약과 더불어 러시아는 현재 스페인을 꺾고 8강에 오르는 등 개최국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또다시 도핑 문제에 휩싸이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멕시코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가 50%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고 AP통신 등이 2일 보도했습니다. 오브라도르의 당선으로 멕시코에서는 89년간 이어져 온 우파 정권이 물러나고 중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신의 이니셜을 따 암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이달 멕시코시티의 한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 1일 취임해 6년간 임기를 이어갈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좌파 민족주의 인물로 멕시코의 차베스, 멕시코의 좌파 트럼프로도 불립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멕시코의 다음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적었습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박성현이 상금 순위와 올해의 선수 순위에서 단숨에 상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박성현은 2일 미국 일리노이주 킬디어의 캠퍼 레이크스 골프클럽에서 끝난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금 54만 7,500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전까지 상금 순위 35위에 머물렀던 박성현은 올해 상금이 84만 4,012달러로 늘어나면서 전체 5위로 올라섰습니다. 박성현은 지난 시즌 상금왕, 올해의 선수, 신인상까지 3관왕을 차지하며 미국 여자 프로골프 무대를 평정했으나 이번 시즌에는 5번이나 컷 탈락하는 등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메이저 대회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16대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의 취임식이 2일 오전 10시 구리시 실내체육관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장을 비롯한 내외비인과 초청시민, 공무원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과거와 달리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중심의 구리시를 만들겠다는 안승남 신임시장의 철학을 반영하여 권위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였던 단상과 연단 없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하는 열린 행사로 꾸며져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승남 신임시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선거를 통해 저를 부르신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을 받들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자신있게 감당하며 젊은 감각,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고단한 시민의 삶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안승남 구리시장 취임식에 축전을 보내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주민의 삶 가장 가까이서 주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국가가 함께하고 지원하겠다며 내가 사는 지역에서 멋진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고 거기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며 함께 전했습니다. 일교차가 큰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대장균 및 불쾌지수 상승으로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